박상규 앵커님 모셨습니다. 박 앵커님,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취임하자마자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기세 등등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지금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껄쩍지근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안 오네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거 대통령들은 당일에 하든가 당일날 아니면은 시차 때문에 그 다음날 했지. 지금처럼 한 3일이 지나도 강감무소식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전화를 받았어요. 아, 그렇죠. 예. 트럼프 1기 때가 되겠죠? 그때 취임 다음 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죠? 당선 다음 날이에요.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조 바이든. 근데 그때는 화제가 됐어요. 유선 전화로 오지 않고 핸드폰으로 왔어요. 스마트폰으로. 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정도로 바이든이 흔쾌히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이 전직 좌우 뭐 진보 보수 대통령 3명의 예를 들으면 이게 대단히 지금 이 3일째예요. 예. 오늘 넘어가면 이제 4일째가 됩니다. 이게 조율 중이라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아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차 문제로 이렇게 전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시차를 따지면은 임기 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맞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기억을 해보시면 맞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 대통령이었으니까 당선 5시간 만에 전화가 와서 스마트폰으로 받았던 전례가 있다. 그런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인데 28분간 통화를 했어요. 맞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업의 협력을 부탁한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이번 대선에 안 나가시냐 그 말을 했던 그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도 아닌 사람하고 그 사람이 지금의 트럼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전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뭐 시차 얘기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시진핑하고 3시간 가까이 통화했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90분이죠. 90분. 네, 그러니까 뭐 1시간 30분 했다고 그러니까 이 통역까지 다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3시간 했대요. 아, 그러니까, 통역이 있으니까. 예, 그래 영어하고 중국어. 시진핑은 일부러도 영어 한마디 안 하니까 푸틴하고 또 장시간 통화했습니다. 네, 맞아요. 푸틴하고.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이나 러시아 대통령하고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강변할 텐데 폴란드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당선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축하 전화 했다니까요. 친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 대접도 지금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늦어도 너무 늦는다. 자, 그리고 그 계속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좀 이재명 정부에 미국하고 연락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위성락 씨밖에 없어요. 안보실장밖에. 이 양반은 그 유명한 그 이전 정권 노무현 정부 때의 자주파 동맹파 할 때 동맹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이 안 맞아요. 이재명 정권이나 이 좌파 정권하고는 결이 안 맞는 한미 동맹파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위성락 씨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위성락 실장은 아는데 통화해주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싫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후 공직을 맡은 뒤에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본인은 아마 외국 출입을 자체를 별로 안 한 그 국내파이기도 하지만 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캐럴라인 레빗이라고 29살짜리 백악관 대변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아주 그 미인형의 백인 금발 그 대변인. 모르는 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막내딸 같은 존재로서 그냥 다 줄줄이 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3일 전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 적어온 게 있는데 어디 뒀더라 이래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뒤적여요. 그러다 그 다음 답변이 더 기가 막혀요. 없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떠버려요. 그냥. 기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똑똑하기로 유명한 여자 대변인이 일부러 셀 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면 의례적인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당선을 축하한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라도 한마디 걸치고 그 자세한 입장은 아직 정리 중이니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 의례적인 답변도 국무부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떴어요. 그러고 나서 기자들이 막 물으니까 백악관이 이 서면으로 2줄짜리 입장을 냅니다. 예. 잠시 후에. 그게 무슨 입장이 나왔느냐. 한미 동맹이 철통같이 영어로 아이언클레드라 그래요. 예. 그 철통 같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유지되길 바란다. 첫 문장. 예. 두 번째 문장.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2줄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한미동맹이 그럼 뭐 무너지길 바란다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는 통상적인 소리고. 두 번째 줄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한국 축하 대선 메시지에 무슨 중국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 이 기괴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미국 조야에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로라 루머라고 이 미국 마가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여성 그 운동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이 모르는 게 없네요. 우리 박 앵커님. 아니 뭐 외신을 보면 알죠. 근데 예.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벤스 부통령, 예. 그 다음에 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이 있는 자리에 동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이 마가에 협조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우리가 좀 곤란했는데 이 사람들 잘라주세요 하고 서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감사하다고 받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거의 그대로 실천을 한 인물이에요. 예. 자, 로라 루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밝혀드립니다. 먼저. 아, 그렇군요. 자, 이 양반의 그 정도 실세네요. 이 정도 되는 그냥 오다 가다 뭐 어디 그 좌파 매체들은 뭐 경향이나 한겨레는 로라 루머는 무슨 극우 유튜버다 그러는데 그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인물이다. 근데 이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이 기가 막혀요. 자, RIP 사우스 코리아. 자, RIP가 뭐냐? Rest in Peace. 명복을 빈다 한국이어예요. 제목이. 그리고 영어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다. 그리고 한국 대선을 이겼다. 이것은 끔찍하다. 자, 이게 로라 루머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미국 조야가 이렇다. 트럼프를 둘러싼 행정부와 그 보수 인맥들의 대한국관, 대이재명 정권에 대한 느낌이 이렇다. 전화가 그러니까 안 오죠, 지금.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례적이에요. 일단 아니면은 이게, 네. 당신은 확실히 중국에 설 건지 미국에 설 건지를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내가 전화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게 미국이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문의 축하 전문이 한국 정부에 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북한 저리 가라 하게 축하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잔뜩 왔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하 전문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진핑 주석하고 먼저 통화할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오케이만 하면 시 주석하고는 당연히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잖아요. 예. 한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나라의 지도자 그것도 중국 주석하고 먼저 통화를 한다? 이건 굉장히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껄쩍지근하고 네. 굉장히 외교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통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잠깐 좀 기다려라. 미국 대통령하고 먼저 통화를 하고 내가 전화하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오늘을 넘긴다. 그래서 이제 나흘째로 넘어가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외교적 참사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죠. 참사죠. 이거는 굉장히 껄쩍지근 정도가 아니라 그러네요. 이거 뭐 껄쩍지근은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뭐 그냥 깨름직하다는 정도인데 이거 깨름직한 정도가 아니라 이 큰일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대미 외교에 완전 참사가 벌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주한미군을 4,500명을 괌으로 빼겠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나 그 소위 방위비나 관세 협상에서 뭐가 잘 안 되면 이걸 잘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 전면 철수도 고려한다는 그 일각의 보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피트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그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다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런 거 용납 못하겠다. 그 택도 없는 소리라고 네. 쐐기를 박았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헤그세스는 트럼프의 그 아주 또 충직한 그렇죠. 그 강요로서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그 유명한 그 젊은 국방장관인데 사실 그 지난번에 일본까지 왔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사실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들른다고 했다가 한국 안 오고 패싱해버렸죠. 패싱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물론 그건 대선 전입니다만은 그 한국에서 좌파 정권의 출범이 그 많이 전망되던 그런 시점이라는 보도가 그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하신 대로 길들이기 차원일 수도 있고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지가 벌써 지금 만 사흘이 넘고 있는데 시차 얘기 이런 것은요 국민 말이 안 우롱하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할 사람하고 통화 다 했다고. 그리고 한덕수 그 전 대행하고 28분 통화한 사람이에요. 동일인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바로 다음 날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거 지금 이상한 기류가 좀 우리 그 표현으로 쎄합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통화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줄줄이 대기죠 지금. 네. 트럼프하고 먼저 해왔던 게 관례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 통화를 안 하면서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가 보면은 난리 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말 나라 두 쪽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불러요. 심리적 분국 상태다. 왜냐하면 왼쪽은 정확히 그 노령산맥 왼쪽은 파란색이에요. 노령산맥 오른쪽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대한서국과 대한동국으로 심리적 분국이 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과 취임 첫 통화 이거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덕담하고 축하하는 거지. 축하하고 뭐 잘해보-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하합니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죠. 축하합니다. 잘해봅시다. 조만간 지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 만나느냐? 얼마 안 남았어요. 15, 16일 날 캐나다 엘버타주의 휴양지에서 G7이 있어요. G7 회의가 있죠. 우리가 옵저버 자격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첫 해외 나들인데 오늘이 6일이니까 9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24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의 순국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또 있어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 2번이나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식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도 갑니다. 그럼 갔다 와서 16일 날 귀국해가지고 한 또 8일, 일주일 있다가 또 나토 정상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돼요. 자, 트럼프하고 통화를 안 하고 간다? 혹은 거기 가서 만나서 압수해? 아이고 저번에 전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통화를 하긴 하더라도 이게 아주 찜찜한 상황에서 간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일방적으로 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백악관하고 이쪽에서 동시에 발표를 해요. 조율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좋은 분이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저쪽에서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없었다. 이래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통화의 시점도 지금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서로 무슨 덕담을 했느냐도 초미에 눈썹에 불 붙은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대화다.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시련이 지금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미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성향도 문제지만 국정원장에 이종석을 임명하고 이른바 사람 자주파의 대표적인 사람. 자주파의 거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김정은하고 뭔가 나를 건너뛰어서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총리의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김민석 이 사람도 뭐 그렇게 친미적인 성향은 아니고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집시법, 폭처법으로 감옥살이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모든 부분에서 생존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러면 뭐 저거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 하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지금 주한미군을 우리나라에 28,500명이 있고요. 그 군소 또 여러 가족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3만 명이 넘어요. 미군 그 관계자들이 미국인 국적자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그리고 뭐 3주년 한미 동맹까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선배님 그 미국과 우리가 척을 지고 살 수 있습니까? 생존 자체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트럼프 정부는요 그 관세 협상 최상의 안을 4일까지 내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 통화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은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조각도 안 돼 있고 전임 정부에서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뭐 가보니까 쓸 볼펜 하나 컴퓨터 하나도 없다면서 막 버럭 화를 내 가지고 지금 다 오라 그래 가지고 지금 아주 잡돌이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주 공포 분위기가 지금 취임 초반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아무리 정권이 우에서 좌로 넘어갔지만 자 이렇게 파열음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교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연착륙이 돼야 돼요. 이게 만약 경착륙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대통령 간 통화가 조속히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